안녕하세요. 캐나다 주택시장.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 맞아요. 반등의 해가 될 거다. 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실제 시장은 좀 주춤하는 것 같고 또 얼마 전 총선에서도 이게 최대 쟁점이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 좀 보면서 이 복잡한 상황,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 데이터랑 정책들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한번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보시죠. 네, 좋습니다. 사실 현재 시장 상황이 겉으로 보이는 데이터만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상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지표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캐나다 부동산 협회 CRER라고 하죠. 여기서 올해 주택 거래 전망치를 내놨는데 이걸 최근에 확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데요? 연초에는 올해 한 8.6% 정도 거래량이 늘 거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확 낮춰서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거의 보합세로 전망을 크게 수정한 거예요. 8.6% 증가해서 보합세로요? 와, 그 정도면 정말 큰 폭의 조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론 가장 큰 폭의 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국 평균 주택가격 전망치도 살짝 내렸고요. 한 68만 8천 달러 정도로요. 와,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뭐 이런 신호로 봐야겠네요. 그럼 실제 거래량도 좀 줄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주택 거래량 보면요. 작년 같은 달보다 한 9.3% 정도 줄었고요. 9.3%요? 네, 이게 2009년 이후 3월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치예요. 특히 예전에 막 뜨거웠던 온타리오나 BC주, 여기서 감소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아, 온타리오랑 BC주가요? 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이제 매물이 좀 쌓이면서 뭐랄까 구매자한테 조금 더 유리한 소위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좀 기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원인이 뭘까요? 자료들 쭉 보니까 금리가 뭐 조금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부담스럽고 또 경기 둔화 우려나 뭐 미국과의 관세 문제 같은 거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심리가 강해진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돼요. TD은행 분석과도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요. 1분기에 거래량이 12%나 급감한 게 주거 부분 투자나 전체 경제 성장에도 좀 부담이 될 거고 2분기에도 평균 집값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잠재 구매자들이 추가로 금리가 더 내리지 않을까 기다리거나 아니면 경제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지길 기다리는 뭐 그런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당분간은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 그러니까 2025년에는 가격이 다시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승 요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민자 수가 엄청나잖아요. 연간 50만 명 목표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비영주권자까지 합치면 뭐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 수요가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게 강력한 수요 기반이죠. CIBC 분석 같은 걸 보면 지금처럼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게 오히려 경기 침체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 인구 증가가 오히려 경제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금리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최근에 기준금리가 3%로 내렸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모기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분명히 시장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죠. 거기에 정부 정책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첫 주택 구매자나 신축 주택 구매자들 대상으로 모기지 보험 적용 기준을 주택 가격 1,0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까지로 올리고 상환 기간도 30년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것도 구매 여력을 조금이나마 높여줄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와, 정말 복잡하네요. 강력한 수요 증가 요인이랑 또 여전히 높은 가격 부담이나 경기 불확실성 같은 하락 요인이 아직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지는 정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총선 때 나왔던 각 정당들의 주택 관련 공약들이 참 흥미로웠어요. 접근 방식의 차이가 아주 뚜렷했잖아요. 네, 맞아요. 주택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 각 당의 철학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났죠. 크게 보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쪽이랑 아니다. 시장 원리에 좀 더 맡겨야 한다 이런 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들어보니까 자유당이나 NDP, 녹색당 이쪽은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편이었고
보수당은 좀 더 시장 중심적인 해법을 내세웠던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자유당 같은 경우는 뭐 빌드 캐나다 홈스 이런 이름으로 정부가 직접 저렴한 주택을 짓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10년 안에 주택 건설 속도를 2배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죠. 첫 주택 구매자 GST 면제 얘기도 있었고요. 네. 반면에 보수당은 규제 완화, 그리고 뭐 관료주의 철폐, 이걸 아주 강하게 내세웠죠. 게이트키퍼를 정리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맞습니다. 보수당은 민간 건설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예를 들면 연방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한 15% 정도 팔아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1,300만 달러 이하 신규 주택은 GST를 면제해주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었죠. 인허가 지연되면 공무원 해고할 수도 있다. 이런 강한 발언까지 하면서 집값을 10만 달러 낮추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네, 기억납니다. NDP랑 녹색당은 또 좀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임차인 보호나 비시장적인 주택 공급 이쪽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네, 맞아요. NDP는 임차인 권리장전 도입이라든지 전국적인 임대료 통제, 또 기업들이 저렴한 임대 건물을 사들이는 걸 막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놨고요. 연방 토지를 100% 활용해서 임대료 통제를 받는 주택을 10만 채 짓겠다는 목표도 있었어요. 녹색당은 거기서 더 나갔던 것 같고요. 네, 녹색당은 가장 강력하게 임차인 보호랑 비시장 주택 공급을 요구했습니다. 임대료 통제나 공실 통제를 더 강화하고 저렴한 주택의 기준도 소득의 30% 이하로 명확히 하자. 그리고 RIIT 같은 기업들 특혜는 없애자. 뭐 이런 주장을 했죠. 7년 동안 120만 채의 비시장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도 제시했고요. 와, 120만 채요? 정말 각 당의 해법이 이렇게 다르네요. 근데 이런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평가는 좀 엇갈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GST 면제가 진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 아니면 정부가 직접 짓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또 임대료 통제가 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키진 않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규제 완화가 단순히 개발업자들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임대료 통제는 단기적으로는 인처인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 임대주택 건설을 꺼리게 만들어서 오히려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계속 있잖아요. 네, 정말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참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시장 데이터는 좀 냉각되는 신호로 보내는 것 같은데 또 이민을 통한 인구 증가는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의 해법도 이렇게나 다양하고요. 맞습니다. 오늘 쭉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캐나다가 이제 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그 점인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 이것과 동시에 치솟는 주거 비용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 어찌 보면 좀 상충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임차인은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건지, 또 금융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앞으로 캐나다가 이 어려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떤 선택과 절충을 해나가야 할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